예,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의원입니다. 평소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도해 주신 조동찬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세 분의 교수님 진료 연구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성훈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지금 교수님과 기자님 생각도 같으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이름으로 그간에 불려왔지만 난치성 질환, 난치의 정의는 좀 정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또 법에서 그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에는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강성훈 교수님도 동의하시죠, 그분은? 네,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예.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희귀 질환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된다 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 포함해서 현재로는 강성훈 교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질환은 근육병 계통 질환이죠. 대표 질환과 그 대표 질환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실래요? 질문이 좀 많이 있어서. 근육병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을 때. 근육병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게릭병, 작년에 이제 아이스백크 챌린지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이분들을 진료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은, 진료나 이런 거는 산정특례나 이런 거를 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진료비 자체가 많이 부담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기까지의 어떤 문제, 이송 문제라든지 간병 문제 이런 문제가 더 이제 이분들한테 더 부담을, 그것 때문에 진료비는 별로 들지 않는데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병원에 올 수가 없고. 예.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송이나 간병 문제 때문에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 언급이 나오신 것 같네요. 그죠?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찌됐든 모든 법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면 중앙에 중앙센터, 광역센터 혹은 권역센터, 지역센터를 지정한다든지 또 중앙에 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성훈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의 의견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국립희귀난치성 질환센터라든가 병원,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사실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강성훈 교수님의 특화된 질환이 있고 또 최병욱 교수님이 보시는 신경계 질환에 특화된 질환이 있고 또 혈액암 계통에 특화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도 한두 곳이 물론 중앙에 모여 있지만 이렇게 꼽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기관을 중앙 국립센터로 지정해서 전문 의료인을 한 곳에 모실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 시설 인력을 장비를 다 투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정예화된 인력을 파악해서 그분이 근무하는 병원에 집중 센터를 지정해서 전문질환 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진료와 연구를 연계해서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네.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진료와 연구가 함께 연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의 등록이라든가 통계 이런 거는 좀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의원님은 국립센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대표적인 예가 치매센터 같으면은 중앙치매센터 이름으로 예를 들면 분당 서울대병원을 지정을 해서 통계라든가 기본 자료 보급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센터를 지정해서 진료와 연구 교육을 모두 다 하기는 힘들고 기본적인 치매 질환에 관한 국가 정책, 큰 틀의 정책과 통계 이런 정도를 모으고 통계를 통한 제도 개발 이런 정도 하고 질환별 전문 질환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치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문 인력과 기관의 규모를 볼 때. 예, 그래서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진술서에도 그렇게 언급을 했고. 예. 최병욱 교수님도 네, 비슷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법안 검토를 할 때 전문 의견을 좀 전달을 해야 돼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항상 복지부 산하에 무슨 위원회를 두잖아요.
근데 그 위원회도 이제 뭐 장관 중심으로 복지부가 물론 참여를 하지만 그 운영위가 무슨 대표성이 있는 사람 머릿수 채우는 걸로 하기보다는 실제 희귀난치성 질환에 참여하는 센터에 관여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대표적 질환의 실제 의학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위원회에 많이 반영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예, 예. 그 환자 대표자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데요. 또 대표성이 있는 그 환자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야 되지만 또 질환을 보는 교수님들은 또 그 다 들어가셔야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의료비 지원 문제는 산정특례에서 조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난데 그 이외에 이제 건보가 아닌 비급여 부분에는 그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황성훈 교수님. 네. 예, 그런 부분은 고가 약제들이 있죠. 뭐 한 번 쓸 때 뭐 1억이 되는 약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면서 뭐 위험분담 계약제 뭐 이런 도입도 되고 있지만 그 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가 안 되면 여전히 국가나 지자체 지원,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나 또 기금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약제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뭐 주로 약제 부분에 관련된 진료는 별로 없기 때문에 최병욱 교수님 의견에 제가 뭐 동의를 네, 저는 동의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약제를 진료비 차원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제의 연구, 제조, 판매하는 분들이 이게 수익성이 나는 분야가 아닌 경우에 또 그 개발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 진료 있어서 약품비 지원과 별도로 연구 개발하는 데 지원도 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산학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실 거죠? 네. 예, 또 2차 질의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정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 의원님 질의 주기 바랍니다.